필요한 에너지를 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의하고 긴장되고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날에는 이제 굉장히 제 몸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올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대비해서 강의 올라오기 전에 비타민 C를 더 먹는다든지 제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줬어요.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게 왜, 아, 요즘 머릿결이 안 좋아. 무슨 샴푸를 바꿀까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원래 구성하는 게 무엇인지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게 조금 비만과 모든 뭐 대사증후군의 원인이거든요. 호르몬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뭐 내주인이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 그럼 뭐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조금 더 기능을 해. 아니면 뭐 또 여성 호르몬 있겠죠. 생리 주기가 돌아오면 뭐 여성 호르몬, 황체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영양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호르몬의 재료도 영양소거든요. 근데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그게 기능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보면 의사 선생님이 썼겠죠. 인간은 매일 60종의 내 미네랄,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네. 아미노산 그리고 3종의 필수 지방산 90여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대요? 반드시 필요하대요. 네, 맞아. 반드시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건 천연의 식사, 음식으로 섭취하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중 한 가지만 결핍되어도 여러 가지의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특별히 칼슘, 우리 몸에 있는 다량의 미네랄 중에 하나의 칼슘이 있거든요. 근데 부족해도 100만 7가지의 질병이 온대요. 그래서 왜 특히 칼슘 부족하신 분들 특징이 좀 예민해요. 예민하고 수면 부족의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칼슘 부족은 뭐죠? 뭐 뼈가 약해질 수 있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칼슘 부족하다 했다고 칼슘만 먹는다고 칼슘이 우리 몸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칼슘이 채워질 때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뭐 비타민 D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비타민 D도 그렇잖아요.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우리 몸에서 뭔가 기능을 하려면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 필요하고 비타민 K 필요하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넣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칼슘에서 유명한 게 칼마디 들어보셨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래서 칼마디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는 영양이 중요하다. 호잇. 네, 그래도 한국인은 네, 어른들 그러죠. 자꾸 밥심이래요. 밥심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밥만 잘 먹으면 될까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 분야를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일단 대량 생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땐 땅에서 농경 사회는 다 농사 짓던 문화가 지금은 어때요? 공장에서 얘네들이 자라나요. 원래 얘네들은 땅에서 물과 미네랄, 햇빛, 광합성 받으면서 영양분이 충분해진 애들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대의 시금치 11단이랑 20년 전에 농경 사회 30년, 40년 전이죠. 농경 사회 때 시금치 한 단에 철분 함량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단, 20년, 30년 전에 한 단이랑 똑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내가 오늘 철분이 부족하다 했지? 시금치 먹어야지 한다고? 하루 필수 영양의 성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너무 많고 친환경 계란에서 금지 항생제 이거 말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항생제 보면 난각번호 1번, 2번, 3번, 4번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 말은 뭐 케이지에서 자랐냐, 방목했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난각번호 1번을 구매하신다 해도 그 계란, 그 닭이 그 계란을 낳은 닭이 먹은 사료는 또 기재되지 않았어요. 보통 닭들, 소들 요즘 다 GMO거든요. 먹이는 사료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똥 냄새도 엄청 지독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자꾸 아파져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더라. 그 문제가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우리 자녀에게 먹이지 않은 5대 음식 중 하나가 우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급식에서 우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유의 진실, 뭐 우유 왜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전자 조작. 자, 저 과일의 이름을 맞추시는 분은 제가 에너지 한 포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과도 아닌 것이 무슨 배도 아닌 것이 그죠? 요즘 저런 과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토마토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무슨 토마토. 요즘 토마토 달지 않으면 사 먹지도 않아요. 원래 토마토는 단맛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맛은 단맛에 너무 젖어 있고, 그리고 옥수수 자체도 저렇게 생긴 옥수수는 전부 다 GMO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늘 옥수수는 저렇게 생겼었는데, 원래
처음에 옥수수는 되게 얇은 가지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개종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바꿔서 저런 옥수수의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유전자 조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양, 해양, 대기 오염에 문제 있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런 곳에서 나오는 물고기 그리고 식물들이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냐고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된 화면이에요. 지금 땅이 공장 돌아가고 있죠. 공기오염 엄청 되고 있고 거기서 폐수 나올 거고 그 문제는 가축이 먹는 GM 음식으로 나와서 똥도 가축 똥 분뇨 배출물 계속 나올 거고 중요한 거는 식물이 저기서 자라죠. 중요한 거는 근데 땅이 다 오염돼 있어. 미네랄이 하나도 없고 영양분이 하나도 없대요. 그 중요한 오늘 혹시 머리 안 감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실례지만 그 맨날 씻으시죠. 그 샴푸 쓰시죠. 그리고 집에서 어때요?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 오염 물들이 다 폐수들이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서 또 자라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질문 하셔요. 나는 우리 집에서 다 농사 지어 먹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원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관심 분야가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요즘 면역 질환, 희귀 질환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돌아보니 역조사해 보니 저 같은 케이스도 교수님이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보험 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 상세 불명의 뭐 발열, 원인 불명, 상세 불명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를 의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죠? 근데 원인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반드시 원인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 저도 이제 난임 치료 받으면서 기능의학 병원에 갔어요. 중금속 테스트하러. 그랬더니 제 몸에 중금속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꼭 성근증이 아니었어도 임신이 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환경 호르몬 문제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생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가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 옛날에는 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거의 뭐 10명 중에 한 명도 없던 질환들이 요즘엔 3명 중에 한 명꼴로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국 사례인데 아기가 가슴이 나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성장 호르몬제 시장 대기업이죠. 기업들은 빨리 움직여요. 5년 새 2배 성장, 환자가 2배 성장하니까 기업가들이 2배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죠. 부익부 빈익빈. 역시 부자들은 움직이고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냥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오늘 살기 바쁘니까 오늘 벌어먹는 약간 왜 발음이 욕 같죠? 오늘 벌고 오늘 살기 바쁘잖아요.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현대의 문제는 뭘까요? 결핍, 과다, 결핍과 과다입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잘해요, 그죠? 없는 것도 잘해, 많은 것도 잘해.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한 게 우리 몸에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면 독소가 들어와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대인들은 자꾸 필요한 영양을 집어넣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탄수화물, 밥빵면떡 좋아하시죠, 다들? 밥빵면떡은 많이 드시고 실제로 우리가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그 영양소를 돌리는 공장인 비타민, 미네랄을 드시지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을 드셔도 대사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또 물, 식이섬유 안 드시는 분 특징은 몸에 독소 배출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문제는 여기 있는데 자꾸 병원 가서 약만 찾더라. 그래서 결론은 영양이 결핍되고 중요한 건 나쁜 걸 너무 많이 먹더라. 뒤에 그림 보시면 내가 먹는 게 내 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에는 내 몸이 되더라.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인데 저는 이게 제가 아플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셔요. 근데 실제로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과학자거든요. 의사는 본인 전문 분야를 공부하시겠죠. 이분께서 뭐라 하셨냐면 질병이 3만 6천 종인 것은 증상에 따른 분류이고 원인에 따라 분류를 하면 질병은 몇 개래요?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통풍 뭐 하시고 싶으세요? 뭐 뇌과리, 뭐 간 문제, 그리고 뭐 비만의 문제,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은 거? 통풍? 뭐 진짜 많아져. 류마티스, 옛날에 희귀 질환, 요즘은 흔한 질환, 류마티스 이런 게 있어요. 이름만 다르지 원인을 분석하니까 결국 질병은 하나로 묶을 수 있대요. 근데 질병의 원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성 물질이 자꾸 들어와요. 현대병, 자꾸 환경이 바뀌면서 독성 물질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사람이 건강한 영양을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요. 인스턴트가 자꾸 발달하면서 자꾸 당독소, 그리고 음료류 이런 게 너무 발달하면서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영양 결핍 때문이다라는 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 히포크라테스
그죠? 그러니까 의사의 아버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해결책이 지금 요게 사이클 안에 돌아요. 아프다 병원 가서 약 지어 드시죠. 근데 자꾸 그 약 드시면 자꾸 장기가 고장 나거든요. 언젠가는 고장 나서 절개해야 된대, 떼내야 된대. 뭐 자궁이든 갑상선 요즘 미국에는 성인의 70%가 갑상선 저하래요.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갑상선 저하의 원인은 독성 물질 과다더라. 근데 그거 병원에서 그런 얘기 안 하고 원인 불명의 갑상선 뭐 기능 저하, 하시모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잘라내게 해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평생 못 하죠. 평생 호르몬제 드시라고 하는데 또 그 약을 먹다 보면 부작용이 와요. 다른 데가 기능하지 않게 되면서 예를 들면 뭐 자궁 떼내야 됩니다. 여자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이 세트거든요. 그거 또 떼내야 된대. 근데 떼내고 나면 약 안 드실까요? 오히려 평생 용량 늘려서 더 드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예요. 자꾸 서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요즘 제일 많아지는 병원 뭐죠? 투석병원. 옛날에는 중환자실 옆에나 진짜 대학병원 밀실처럼 진짜 희귀질환처럼 투석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애기들 안 낳으니까 산부인과 사라지고 어린이집 사라지고 요양병원 투석병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시죠들 여기는 그나마 관심 있는 분들 앉아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투석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알이라도 약물 복용하셨거나 하신 적 있으실까요? 네, 아니오시겠죠? 네, 주기적인 혈액 검사 확인하시나요? 이게 다녀보면 내가 고지혈증 환자신데 고지혈 검사 안 하고 드셔요. 한 2년, 3년 그냥 교수님 처방이니까 믿고 자꾸 받아오셔. 더 심각하신 분들. 자꾸 부모님을 부모님 처방, 대리 처방 받아오시는 분들 이제 불법입니다. 그러신 분 아직도 있어요. 뭐 서울에서 거의 안 되는데 지방에서는 이상하게 병원들마다 그냥 아는 환자 한 10년째 대놓으니까 아 오셨어요 하고 얼굴도 안 보고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약은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빨간 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부작용 예시를 좀 들고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처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약 중에 고혈압, 제산제, 치료제, 제산제, 그리고 메트포민이라는 당뇨약인데요. 이게 거의 뭐 3년에 한 번씩 뭐 발암물질 나온다고 뉴스에 계속 뜨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이거 컴플레인 전화를 하루에 몇 통이 아니죠. 몇백 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환자는 억울하지. 나는 이미 암인데 교수님이 10년째 이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이것 때문에 안 걸린 거 아니냐. 근데 누가 이길까요? 대학병원이랑 개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억울하다 호소하는데 그럼 저는 억울해요. 하루 종일 100명한테 욕을 먹고 있어. 근데 난 처방을 한 적이 없어. 교수님한테 억울하다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은 본인도 억울하대. 내가 만든 약이 아니래. 그럼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손으로 이 꾸녕에 집어넣은 내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좀 현명해지고 똑똑해지고 아셔야 된다.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에서도 팔아요. 그죠? 편의점에서도 파는 OTC라고 하죠.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ET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약 외에 그러니까 처방이 꼭 필요한 약이 있고 그냥 처방 없이 비교적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편의점이나 그냥 가까운 약국에서 다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처방 없이. 근데 왜 유럽에선 타이레놀 ER이 금지가 됐을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지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임산부가 타이레놀 먹어도 안전하다면서 왜 유럽에서는 금지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네,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석 환자 계속 는다고 했죠. 지금 대한민국에 13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투석 환자가.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보험공단 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MZ 세대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M4 세대라는 말이 나올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M4 세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이제 아파도 안 돼. 가난하면 아프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 수명 차이가 8년에서 9년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가난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프면 안 된대요. 부자들보다 8년, 9년 더 병원에 누웠다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는 분들 약을 드셨더니 왜 그래서 쓰리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혈압 나으려고 먹었더니 두 개가 오고 당뇨 예방적으로 먹었더니 두 개가 온대요. 계속 이런 문제가 오고 고지혈약은 지금 가장 큰 회사가 소송까지 들어갔잖아요. 치매가 자꾸 걸린다. 고지혈 먹었더니.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뭐 현실이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 항생제 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애기 엄마들 만나면 혹시 돌 전에 항생제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부터 물어봐요.
그거에 따라서 아기의 평생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왜냐면 이게 항생제 복용 전과 후 내 장내 미생물 상태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하나 먹었을 때 내 장내 건강 미생물이 완전 회복하는데 2년에서 4년이 걸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늘 감기가 걸렸어. 감기 바이러스인데 왜 항생제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항생제를 먹었어요. 코가 콧물 나고 기침 나고 한다고. 근데 항생제를 먹었는데 2년에서 4년 만에 이렇게 사실 완벽히 복구되기도 어렵대요. 근데 복구된다고 칠게요. 근데 2년, 4년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가 박멸될까요? 또 걸리잖아요. 바이러스는 언제나 우린 생태계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늘 우리 옆에 있어요. 사실 여기도 다 붙어 있겠죠? 제 옷에도 있겠죠? 근데 내 면역이 떨어지면 치고 올라오는 게 바이러스, 그리고 염증이잖아요. 근데 그럴 거면 내 몸에 면역을 평소에 올려야 되는 건데 아프다고 또 항생제 집어넣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 두 번째 그림에서 내 장내 미생물 상태에서 또 바이러스에 걸린다. 그 쉬운 예로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기들 같은 경우에 콧물이 나는 이유 왜 날까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내 몸을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호전 반응이라는 건데 자꾸 아기들은 밀어내려고 해요. 특히 또 장염 걸리면 설사로 빼내려고 해요, 바이러스를. 근데 엄마들 어때요? 애가 설사네, 똥꼬가 허네, 어떻게 해요? 지사제 먹여야죠. 그 애가 열이 나기 시작해. 왜 열나요? 내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 이기려고 싸우려고 열이 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애기 열 나면 어떻게 열경련 할까 봐 바로 해열제 먹이잖아요. 저 미열에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조금 지식이 필요하고요. 채국 미국인과 유럽인의 주요 상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건 어떤 이제 강사님 거를 제가 스크랩해 왔는데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위는 심장질환, 2위는 암이었다, 3위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약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빨간 줄만 읽어볼게요. 제약회사의 영향력이 언론에까지 미치면서 그들에게 불리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차단된대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은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약이라면 의사가 처방해 줄 리 없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보통 우리 교수님은 나한테 좋은 것을 처방했을 거야. 가장 무서운 건 신약 나왔다고 교수님이 한번 드셔보시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임상 대상자신 거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그래서 요즘 양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게 됐어요. 약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네이버에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타이레놀 꾸준히 먹는다. 타이레놀 치시면 약효 한 줄 부작용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안에 혹시 내가 생활하면서 맞다. 내가 이거 있었는데 혹시 약 때문이 아닐까 하고 끊어보시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는 꼭 알아보시길 바라고 환자혁명, 뭐 병원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왜 내과 의사가 당뇨약으로 낫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고 내과 의사가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데요. 본인은 처방하시면서 이런 양심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 제발 뭐 이런 강의도 중요하고 도서관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예스24 아니면 저기 우리 책 파는 데 어디죠? 알라딘? 그리고 또 뭐 책 파는 데 많잖아요. 좀 가보시면 의학 서적 가면 요즘 뭐 약 먹어서 낫는다 절대 없어요. 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제발 내 면역을 끌어올리자. 뭐 내 건강의 지표는 장이다. 막 이런 얘기 있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만성질환은 환자 스스로 고칠 수 있대요. 만성질환이 뭐냐면 병원에서 평생 아마 약을 드셔야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약에 의존해야 되는 모든 질병이 만성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통풍 이런 거겠죠? 갑상선. 의사는 고쳐줄 수 없대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의사가 했어요. 860%. 이게 뭐냐면 1930년부터 2020년도까지 90년간 만성질환 증가율이 860%. 근데 바뀐 것은 게놈 프로젝트 발표됐죠. 과학자들이 밝혀냈더니 유전이 아니래요. 할머니 당뇨, 엄마 당뇨, 나도 당뇨인데 유전보다도 후천 유전학이라고 하죠. 우리 엄마의 식습관을 내가 계속 가져간대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음식을 달게 하는 집 보면 대부분 당뇨 있거든요. 그 습관을 가지고 간대요. 시집가도 어때요? 시어머니 듣고 계실까 봐. 네, 시엄마가 아무리 내 된장찌개 맛있게 해줘도 어때요? 우리 엄마 된장 자꾸 생각나자. 그게 어렸을 때부터 내 습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후천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먹거리래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니치를 알아볼 때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력했던 것은 제약회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사부터 찾아보고 송준태 박사님이 쓰신 이제 집필하신 렉솔 100년의 이야기 그 책부터 제가 먼저 읽었어요.
책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아봤었고 121년 된 제약회사로 시작이 됐다. 근데 1950년도에 우리나라 6.25 전쟁 할 때였어요. 그때 구호물품을 가장 많이 보내줬던 회사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렉솔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중요한 건 오래만 된 게 아니라 미국의 3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 차 만드는 쉐보레, 음료 만드는 코카콜라, 그리고 약 만드는 렉솔 3대 기업 중 하나였고 중요한 거는 모든 국가가 한 기업을 위해서 사익을 위한 기업을 위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어준 나라는 뭐 없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이순신이 뭐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진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앞에는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했다고. 그 뒤에는 국민 여러분 렉솔 믿고 드셔도 된다고 기념주화가 11년 동안 나왔어요. 그만큼 나라에게 존경받던 회사였고,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 38가지죠. 신약 개발한 거. 건국 이래 새로운 약을 우리나라가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미국의 한 회사가, 한 기업이 1,000개 이상의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나라 노벨상 몇 명 받았어요? 이때까지. 대한민국. 2명. 김대중, 그렇죠. 그리고 성함이 한강님. 문학상 받으셨고, 노벨 평화상 받으셨잖아요. 기술상은 사실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미국은 어때요? 400개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술력 차이가 사실 대한민국이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 강대국은 강대국이에요. 기술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랬는데 이 회사에서 제가 책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게 1900년도 아예 초반부터 우리나라 이제 상투 틀 때부터 이 회사는 물에 대해서 연구했더라고요. 물.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의 핵심은 물부터 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최초의 세계에서 복합 비타민을 만들어낸 회사였거든요. 렉솔이. 근데 뭐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196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독일 제약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루렌탈사라고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수면제 역할도 하고 임산부들이 입덧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그래서 광고가 연예인들도 광고하고 이 약 1,000알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라는 광고가 떴어요. 그럼 어때요? 임산부들 입덧 때문에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약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10개월 뒤에 10개월 뒤에 사직결손아가 1년에 12,000명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역학조사했더니 이 회사 약을 드신 산모들께서 산모한테 문제가 없었으나 아기가 사직결손이 태어난 거예요. 니부이치치 같은 사건 아시죠? 태어나서 근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사과를 했어요. 결국에 자기 잘못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과를 안 했죠. 절대 아니라고. 뭐 기업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알게 됐어요. 아, 언젠가는 화학약이 본인들도 화학약 만들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한 100년 뒤에는 약을 안 먹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개발했던 게 이제 동종요법의 의약품입니다. 이미 동종요법은 1900년도 전부터 1800년도 후반대부터 동종요법이 있었어요. 천연치료. 어떻게 보면 히포크라테스도 화학약을 만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천연의 물질 허브에서 가져온 게 사람한테 효과가 있더라. 동양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의 물질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전에 갈고 닦았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 출시가 70년도에 되게 됩니다. 네, 처음 우리 렉솔의 초대 연구소장으로 오신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은 아이들 초등학교 후 책에서도 배우시거든요. 노벨 평화상과 평화상 그리고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화학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분자 교정학의 아버지라고 하셔요. 메가비타민에 시작하셨던 분.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미네랄이 화학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 조명하신 분들과 함께 이 회사에서 동종요법을 만들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동종요법 의약품은 이미 미국에서는 정통의학으로 인정이 됐고요. 법이 다릅니다. 마크가 따로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감기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이미 국립동종요법, 우리나라 뭐 국립동종요법 병원 들어보지도 못했죠. 천연치료병원이 5개가 있는데 의료보험까지 적용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 85% 동종요법 매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완전히 달라요. 의료 선진국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봤던 비전이 뭐였냐면 대한민국도 지금 점점 민영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언젠가 민영화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병원에서 처방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후덜덜해서.
고혈압약 뭐 한 달분 뭐 10,000원도 안 하는 것이 지금 거의 10배 이상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파 자꾸 우리 같은 묶어서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아파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을 봤어요. 반드시 온다.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가기 때문에 경제가 반드시 온대. 언제 오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온 회사를 제가 알아봐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정보 주신 분께 굉장히 감사드렸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 AI한테 찾아보면 동종요법 존재하냐, 미국에 처방하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0년도 때부터 90년도 때까지는 약사와 의사들이 판권이 있었어요. 약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연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걸 그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을 시작하게 돼요. 미국에서는 경제 공황을 이겨냈던 게 다이렉트 셀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판매 시작하게 되면서 매 300%씩 성장했고 2001년도에 유니시티로 사명이 변경되게 돼요. 아직까지 렉솔 약국은 외국에 있거든요. 근데 유니시티로 이제 천연만 유니시티로 넘어오게 되면서 11국에 진출했을 때 한국에 들어왔고요. 현재 60개국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고 부채가 제로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비전 봤던 게 제 파트너, 미국에 계신 파트너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왜 보통 네트워크 회사 하면 뭐 글로벌 회사다 말만 글로벌이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민 오시잖아요. 국적이 바뀌면 회원십을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몰랐어요. 뭐 제품만 먹어봤지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니스는 특이한 점이 제 밑에 다른 나라에서 두 국가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장님, 간호사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의 언니가 또 미국에 계세요. 미국 간호사를 하고 계신데 너무 제품 좋은 걸 아셔가지고 거기서 알리다 보니까 그 수익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아, 이게 국제 사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유니티가 메리트 있었던 것은 제가 간호학 배울 때 기본 배웠던 걸 여기서 똑같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회사는 몸을 공부한 회사가 맞구나. 첫 번째 인간의 몸은 수분이 70%이기 때문에 물을 안 드시면서 뭐 염증이 안 없어진다. 그리고 혹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자꾸 뭐 어디서 혹 생기고 뻑뻑하시고 지금 안구건조증 있으신 분 대부분 또 물이거든요. 물을 한번 드셔보시면 도움이 관절 다 물이죠. 그리고 그 물을 돌려주는 게 운동이고 기본적인 건 아까 독소 과다가 현대 질환의 원인이고 미국 질병청에서도 인정했어요. 원인모를 90%의 질병은 전부 다 독소래요. 독소. 그래서 독소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독소부터 빼고 나서 좋은 영양을 집어넣는 게 순서래요. 그러고 마지막이 현대인들이 눈 아프면 루테인 뭐 간안 좋은 밀크시슬 하시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래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눈 안 좋으면 루테인부터 사 드시잖아요. 그 광고 보고 엄마들 시켜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물부터 드시래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하고요. 그 물 대표적으로 봐요. 폐만 83%, 감기 걸리시면 물 드셔야겠죠. 뼈가 안 좋아도 물 드셔야겠죠. 심장이 나빠도 너무 나빠지기 전에는 물을 드셔야겠죠. 혈액의 94%. 눈! 요즘 루테인이 1위래요. 대한민국의 그 건강식품 시장 1위. 그만큼 눈이 말초혈관이기 때문에 혈액이 막히면 망가지게 되면 말초부터 망가지거든요. 그 남자분들 전립선, 소팔메토, 그죠? 눈 전립선. 그래서 물부터 드시자. 그 두 번째는 운동하셔야 된다 강조하고요. 또 강조하고 있는 게 수면이에요. 수면. 잠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어둡게 이렇게 불빛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60년대 돌아가 볼까요? 밤에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밖에 나가면. 양초 켜고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주무셔야 내 몸에 멜라토닌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치료하기 시작해요. 근데 잠잘 때 불 켜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암 발병률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어둡게 주무시고 아침에는 해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커튼을 빨리 치셔야 돼요, 아침에는. 내 몸이 아침과 밤을 구분할 수 있게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몸에 나쁜 것을 빼내자. 넘어가겠습니다. 유니스의 기본은 청소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공부하니까 조금 졸리시죠. 목소리를 올릴까요? 네. 네. 제2의 뇌소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암 걸리신 분들 보잖아요. 암 환자의 대부분 사망 원인이 암이 아니라 폐렴이에요. 아시죠? 폐렴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암 때문에 입원했어요. 병원이 깨끗해 보이지만 병원균이 제일 많은 데가 병원이잖아요. 균이 많은 득실득실한 곳. 백화점도 가면 삐까번쩍해 보이지만 먼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 항상 뭐 기관지, 염, 폐, 뭐 안 좋고 그거 천식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기침 생기고 비염 생기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입원하셨던 분들 대부분 보니까 그 면역도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병원체가 장으로부터 들어온대요. 그래서 폐렴 돌아가신 분의 부검을 해보면 폐렴의 원인이 아니라 폐렴균이 아니라 폐렴을 일으킨 게 장애균이래요. 근데 장애균이 폐렴까지 이동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는 장 타겟, 뭐 전신 타겟도 있지만 폐렴이니까 폐 타겟으로 항생제를 쓰는데 중요한 거는 장균이 폐로 이동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서식지가 바뀌어서 변이 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장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2의 뇌가 소장이라고 해요. 소화관 입부터 항문까지 9m인데 소장만 직경이 작다고 해서 소장이죠. 근데 가장 길어요. 7m나 차지하는 이 소장에서 모든 면역과 영양소 흡수 기능을 여기서 하더라. 그리고 우리의 감정 호르몬 조절하는 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만들어낸대요. 장에서. 그래서 요즘 원인 어때요? 파킨슨 환자 진짜 많아지죠. 원인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래요. 장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소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꾸 단 음식, 밥방면떡 좋아하시면 끈적끈적하게 소장 조 사이에 끼게 돼요. 자꾸 끼게 되는데, 근데 낀 것이 빨리빨리 빼주지 않으면 우리 사탕 오래 볼 물고 있으면 어때? 볼 헐잖아요. 소장도 헐어서 빵꾸가 뚫리는데 그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현대 질병이에요. 뚫고 들어가면 중요한 건 장과 혈관, 림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염증이 온갖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고 림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왜 날씬한데 승모만 이만큼 서 있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많으시죠? 늘 어깨가 아파, 고만말이 올라갔어. 림프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 검사부터 하셔야 되고요. 맨날 염증에 시달리는 면역 약하신 분들 특징이 장에 있어요. 장이 약하시더라. 그리고 제2의 뇌라고 불리고요. 왜? 장과 척수신경 연결돼서 ADHD의 원인,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의 원인이 장에 있더라.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내시경을 해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나 대장 내시경 했는데 깨끗하던 데가 아니라 대장 내시경까지 가는 거 소장 내시경 하신 분 없으실 거거든요. 하게 되면 저기 제일 끝에 있는 게 현대인들의 대부분 장일 거예요. 끈적끈적한 거 밥방면떡 좋아하고 탄수화물 좋아해서 들러붙어 있어요. 근데 쟤를 빨리 살려줘야 좋은 영양 흡수하고 독소는 빠지더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질병들이 온대요. 증상들이 온대요. 그럼 결국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면역 질환인 암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원인은 같다. 이 뭐 이름만 다르지 원인은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클리어스타트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난임 치료할 때 가장 좋아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페로에 같은 경우는 정향회양 바카세이지 같이 뜨거운 성분, 한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 제품. 뜨거운 성분으로 돼 있어서 먹고 나면 우리 효소원 가면 바깥 체온을 올려서 안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소를 뺀다 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아예 속 체온을 올려요. 그래서 드시고 나면 뜨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내 단전의 체온을 1도 올리게 되면 면역이 5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게 되면 구멍이 열려요. 우리 사우나 가면 땅구멍이 열리듯이 구멍이 열려서 염증이나 독소가 잘 배출되게 돼요. 그래서 배출됐을 때 중요한 건 다음에 라이화이버를 드시면 라이화이가 대비자루 역할을 합니다. 그 염증을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끈끈하게 걔네들을 붙들고 나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드시는 순서 같은 거는 뭐 안내해 주신 분한테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체험 사례입니다. 이게 아까 림프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안 좋아지면 림프 순환이 안 된다. 근데 해독했을 뿐인데 왜 턱선이 깎일까요? 접니다, 이거. 비포, 애프터. 네. 저도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양악했냐 소리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붓기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저도 늘 염증에 시달렸고, 지금 제 손 만지면 다들 되게 많이 놀려.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졌냐면, 순환이 잘 되는 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자분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먹었는데 왜 턱선이 좋아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네, 왜 턱선이 깎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속에서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숙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 내시경 할 때 푸드덕 나오는 변이 아니라 찐득찐득해요. 끼어 있는 걸 끌고 나오기 때문에 찐득찐득 끊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애기 기저귀에서 저거 다 기생충이거든요. 강아지 키우는 집입니다. 기생충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저 기생충 뽑아낸 거 막 꿈틀꿈틀거려서 똥꼬에서 뽑아낼 때 안 나와서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건 기생충 알까지 배출이 돼요. 기생충은 살려서 나와야 됩니다. 죽으면 알을 갑니다. 그리고 저는 자궁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자궁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뭐 생리통은 제일 요즘 생리통 없는 환자들 없거든요. 여자분들 없고 뭐 자궁 근종부터 이분도 내막증에 근종이 있어서 병원 갔더니 수술 날짜 잡고 이제 제대로 해독하시면서 우먼스란 제품이 있어요. 여장 자궁 영양 타겟이거든요. 그거 드신 분이 2달 딱 드시고 나서 병원 갔더니 병원 가기 전에 여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교수님이 이거 뭐냐고 해서 그분이 컨택이 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사마귀. 원인 모를 자꾸 몸에 자꾸 뭐가 생긴다, 혹덩이가 생긴다. 뭐 물도 안 드시지만 몸에 독소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2번 레이저 시술했는데도 생겨서 나 그냥 평생 이거 붙이고 살아야지 했는데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놀래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박피하려고 20대신데 1,000만 원을 모아뒀었어요. 취직이 안 된다고 피부 때문에. 근데
어때요? 몸에 해독만 해도 피부, 특히 성인여드름은 이쪽에 많이 나거든요. 림프가 여기 있어서 그래요. 근데 림프 타고 자꾸 저렇게 여드름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저거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기서 15kg가 더 빠졌는데 사진을 안 줘요. 자꾸 강의한다고. 20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악성 건선 사례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피부가 굉장히 망가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혈압당뇨 고지혈, 당뇨약, 스테로이드 오래 먹으면서 부작용으로 당뇨까지 심하게 번진 케이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당뇨신 거 알죠? 고혈압 당뇨예요. 계속 꾸준히 드시면서 혈액도 나빠지고 피부도 나빠졌었는데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셔요. 그리고 요건 만성 아토피 20년 넘게 아토피를 앓았다가 해독하면서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으로 들어오고 나면 우리 온몸으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혈관이에요. 혈액과 혈관. 혈관이 있고 혈액이 다니는 통로가 혈관이고 혈액이 있잖아요. 노폐물을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저 앞에 있는 걸 20대 혈관, 뒤에 있는 걸 60대 혈관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부터 뒤에 혈관이었을 거예요. 손발 저렸죠? 수족냉증 있었죠? 맨날 쥐내림 있었죠. 변비 있었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저럴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상태가 되면 어떤 증상, 질병들이 오냐? 혈압, 당뇨, 고지혈, 하지, 정맥 굉장히 많아요. 세동, 내동맥, 뇌출혈, 뇌경색 굉장히 많고 마지막 침묵의 살인자죠. 심정지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혈액의 문제를 역학조사 해보니 1위부터 9위까지 굉장히 많아요. 뭐 흡연도 있고, 음주 있고, 식습관, 운동 안 하는 거, 그리고 뭐 당뇨, 고혈압 원인이 있는데 1위가 콜레스테롤 불균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HDL이라고 요즘 좋은 콜레스테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좋은 콜레스테롤 청소하는 애는 부족하고 LDL 원래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별명이 나쁜 애가 되었어요. 왜? 쌓이니까. 자꾸 내가 탄수화물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어서 혈관에 상처 낸데 딱지 안 쳐주는 애가 LDL이라는 애인데 쌓이니까 이제 검사했을 때 자꾸 두꺼워져서 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별명이 지어진 거지.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에요. 상처에 딱지 안 앉으면 터지겠죠. 그거 메워주는 애인데 이게 밸런스가 자꾸 안 맞아서 현대인들이 자꾸 문제가 오더라. 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일 앞에 있는 게 임상안해예요. 그래서 저 제품이 1990년도에 임상이 시작돼서 2005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사 약전에서 빠지지 않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심혈관 문제를 해결해준 귀한 제품이고요. 보시면 LDL, HDL, TG 중성지방인데 현대 콜레스테롤 약은 드시면 간 기능을 차단시켜서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떨어져, 나쁜 것도 떨어져.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면역도 떨어지고 내 몸에 스스로 청소하는 HDL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때요? 바이오스 라이프 드셨을 때 HDL을 올린다는 임상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의사협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천연의 물질로 아직까지 신약 중에서는 HDL 올린 약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천연의 제품 중에서 식품으로 HDL 올린다는 게 굉장히 이게 논문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 PDR이 올라갔습니다. PDR은 뭐예요? 미국 의사들이 처방할 때 보는 내과 약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킴스라고 있죠. 근데 미국은 PDR인데 제가 처음부터 이걸 먼저 검토했었어요. 약전에 들어갔다고 하니 정확히 검토를 했었고 부작용은 없는지부터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천연이다 식이섬유로 되어 있다 보니 부작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존재하냐? 그리고 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도 확인했더니 PDR이 올라갔으면 그냥 믿고 드세요라고 안정성을 검토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언스 데일리 같은 의학 논문 그리고 포브스 같은 경제학지에도 굉장히 이 임상 논문에 대해서 굉장하다라는 게 실렸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유니씨는 자신 있죠. 한날 회사에서 그런 이벤트도 했었죠. 콜레스테롤 검사 비포 애프터 했을 때 제품 드시고 안 좋아진다 100% 환불해주겠다까지 자신 있게 얘기했던 행사를 했었고 그 비포 애프터 저는 만나면 무조건 피검사 하시라 하거든요. HDL 올라갑니다. 77에서 100까지 올라가셨어요. 70만 넘으면 치매 확률이 거의 없대요. 70. 그래서 70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요즘 제가 20, 30대 검사해봐도 30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근데 몰라요. 본인 피검사 수치를. 모르시고 중성지방 수치. 거의 이분도 한 달 만이죠. 뭐 100 이상 떨어지셨고 좋은 콜레스테롤 50대, 60대 넘어간 적이 없다 하셨는데 65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마 GTP. 간 수치죠, 간 수치, 지방간 수치인데 저게 음주 한 모금도 못 하시는 분인데 평생 집안 내력이 간이 안 좋으셨대요. 근데 우리 제품 드시면서 거의 이분이 2달 만이죠. 살도 많이 빠지시지만 거의 정상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막 우셨대요. 너무 기뻐서 약을 드디어 끊을 수 있겠구나. 되게 많이 우셨던
파트너 사장님이시고요. 이분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당뇨약 의존하지 않고 저렇게 떨어지셨어요. 생활습관 바꾸시고 제품 복용하시면서 너무 좋아졌던 사례시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사례만 가져오면 피검 사진은 너무 많고 이건 뭐 하지정맥류, 애기 아토피, 고단백이기 때문에 피부에 또 발랐더니 저렇게 하루 만에 붙었어요. 피부에도 굉장히 좋고 애기 아토피 사례입니다. 요즘 아토피, 비염천식 아토피 애기 3분의 1이 다 있어요. 면역 질환이죠. 근데 피부에 양보하시면 됩니다. 제가 피부에 바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되고 중요한 건 LC 베이스 있으시죠? 지방. 그거를 요즘 밀가루 글루텐이라 해서 염증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서 밀가루도 저는 쓰지 않고 LC 베이스 재료로 해서 빵을 만들어 먹거든요. 굉장히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고급 지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드셔야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저희 회사가 같은 계열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프로바이오닉, 프로바이오틱스 하면서 뭐예요? 유산균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더라. 특히 뭐 위 문제, 그리고 장 문제가 결국 뭐라 했어요? 면역 질환을 유발하다. 비염천식 아토피, 그리고 ADH 공황장애, 그리고 그거 파킨슨 같은 거. 뇌 질환, 장과 관련이 있죠. 꼭 드시면 좋겠고 애기 아토피 사례예요. 애기들 이렇게 복용시켰더니 애기들은 세포 분열이 빨라서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효과를 빨리 받고 이 친구도 피부, 이 친구도 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유니시티 몰라도 에너지 모르는 국가대표가 없더라고요. 이걸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구미에서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그거예요. 육상 코치거든요. 육상 선수 코치인데 이걸 알더라고요. 바이오스 라이프 이 에너지를 아는데 먹는 방법을 몰라서 인터넷에서 사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국대들이 많이 흔들고 다녀서 뭐 너무 유명하죠. 천연 마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국대들도 좋아하지만 연예인들도 암암리에 다 먹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매해 울산현대 지금 3년째 우승하고 있죠. 또 저희 유니티가 초대를 받아서 협약식, 스폰서십 협약식까지 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홍보부대표 안녕하세요. 유니시티 코리아 네, 가족 감사하다고 여러분. 인사해주시고 울산현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감독 관계상. 김영권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필그레이트예요. 필그레이트. 이게 뭐냐면 지금 현대병의 대부분이 우리 장과 관련돼서 모든 혈관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이 모든 질병을 유발하더라라는 원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나면 살도 안 빠져요. 그리고 자꾸 혈관 질환이 오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인 게 GLP-1 유사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업성을 굉장히 보고 있는데 노란 줄만 빨리 읽어드릴게요. 국내 제약회사들이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 도입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GLP-1 유사체 기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약품 시장 성장을 견인할 주요 질환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일 치료제군은 비만 치료제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이 보면 뭐 외국도 그렇겠죠? 되게 남과 비교해요. 외국엔 뚱뚱해도 비키니 입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날씬한 사람만 비키니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의식이 있다 보니 당뇨보다 중요한 건 날씬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생활습관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얘기하셔요. 저 살은 언제 빠져요? 건강보다 살이 문제야, 여자들은. 특이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래요. 하나로 약 136조 8천억 원을 상회하는 시장이 될 텐데 중요한 이 GLP-1 유사체 지금 혹시 위고비 안 들어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오젬픽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싹센다. 주사 있죠. 식욕 억제제 주사 지금 난리예요. 줄 서서 지금 약국에서 품절되라 올해 우리나라 10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난리예요. 지금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거의 직구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원래 당뇨 약으로 나왔었던 건데 모르고 자꾸 처방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뭐 부작용으로 탈모 유발하고 원래 이 화학의 기전이 뭐냐면 위를 마비시켜 버려요. 그래서 식욕 자체가 안 생겨. 왜냐면 위가 기능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는 게 줄어들고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안 먹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먹는 순간 요요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을까요? 이 비싼 약을? 뭐 하는데 뭐 20, 30만 원 하는데 그걸 계속 맞고 있대. 근데 줄 서서 맞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구를 해보니 근육량도 감소하더라. 건강과는 계속 멀어지겠죠. 근데 이게 화두가 된 게 뭐냐면 테슬라 만든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일론 머스크가 이 약을 통해서 굉장히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돌다 보니
일론 머스크도 기업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건강할까? 탈모, 자살 위험, 우울증 악화, 살 빼려고 했더니 메스꺼움, 구토, 천식, 폐흡인, 근육 감소, 위마비, 췌장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갑상선 질환자는 절대 투약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대사가 안 되는 사람. 절대 투약하지 마. 이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는 거 부작용은 없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미국 월가에서는 GLP-1형 비만 치료제가 보편화할 경우 식료품과 유통산업 전반을 뒤흔든대요. 지금 세계적으로.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싹센다, 오젬픽, 위고비 세 개 다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근데 위고비의 성공으로 덴마크의 국민 기업이 됐는데 시가총액이 549조 원이래요. 이게 얼마큼 무서운 거냐면 루이비통이 482조 원이에요. 100년의 역사, 명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루이비통이 482조 원이거든요. 근데 루이비통을 제치고 유럽 기업 중 시총 1위가 된대요. 올라버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일반 평범한 분들은 사실 이 얘기 들어도 아 그냥 그렇구나 기업들이 좀 비만 시장이 커지구나 할 텐데 약간 기업을 운영하셨던 분, 저 울산에 지금 큰 기업가분은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시더라고. 비만 시장이 이렇게 커졌냐고 투자해야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데서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병원에서 빨리 천연으로 옮겼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유니시 국제 인터내셔널에서 미국 본사에서 낸 기사인데 GLP-1 레벨을 향상시키는 것은 뭐 어떻게 부작용 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GLP-1 합성작용제가 있죠. 옆에 아고니스라는 주사약이에요. 배에 꽂는 거. 쟤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서운 부작용을 안는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유니마트 레몬진저 걔가 GLP-1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과학자가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 사람들이 사업성을 굉장히 볼 텐데 엄청난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이걸로 거의 사업에 발이 달리듯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개발한 분 누구냐? 벤자민 빈먼 박사님 모두 아시죠? 의사의 아버지, 인슐린 저항성의 아버지시잖아요. 왜 아플까의 저서이십니다. 100년 이상의 과학자와 의사들이 왜 사람들이 아프게 됐는지를 연구했더니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 개발에 참여하신 게 유니마트 레몬진저 LC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만 회복해도 당뇨, 비만, 암, 뇌졸중, 통풍, 신장결석, 불안, 다낭성, 불면증, 우울증, 요즘 원인 없는 질병들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 라고 국제 포럼에서 발표하셨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공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아침에 인슐린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 인슐린 혈당 스파이크 올라온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침에는 음료를 드시면 안 되고 아침 공복에 과일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당뇨 환자는 치명타다. 그래서 아침은 공복이 제일 좋대요. 근데 유니마트 레몬진저는 너무 신기한 게 임상 결과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건들지 않아요. 혈당이 아니라. 인슐린을 건들지 않아서 아침 공복에 얘를 드셔주면 지방 대사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심신의 안정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화학 GLP-1 유사체인 싹센다, 위고비 같은 역할을 천연으로 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이어트의 핵심은 요요거든요. 요요 오면 사실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해쳐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요가 안 오려면 핵심은 뭐냐면 세포가 굶으면 안 돼요. 밥은 안 먹어도 영양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양의 핵심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질병 치료로 나오고 있는 게 저탄고지 들어보셨죠?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 치료제로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근데 미국은 일반 식사가 다 지방식, 단백질식인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대요. 지방 좋아하시는 분, 매일 주식 치즈 드시는 분, 그리고 뭐 밥 전부 다 막 올리브유 찍어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거 드시면 김치 찾잖아요. 김치의 국가. 그러니까 불가능하대요. 근데 그래서 벤자민 빈먼 박사님께서 개발해내신 게 진짜 고급 지방을 넣어두자.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방. 뇌 성분에 뇌 성분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되어 있죠. 세포의 세포막을 형성하는 것도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지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방을 잘 넣어준 거. 저거 쉬운 예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아미노산과 지방이 들어있다 보니 우리 병원 입원했을 때 금식 환자들 하얀색 쑥 린거 아시죠? 린거 비싼 거 2, 30만 원. 그거 한 포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 포를 태워 드시면 굉장히 도움받고 요요가 안 생기더라.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혈당 상승 억제하는 바이오스라이프 C 플러스 임상된 PDR 세 개 다 PDR 올라갔습니다. 이 제품이 혈관 건강을 계속 관리하고 독소를 빼주다 보니 이 세 개 프로그램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죠. 대한민국에서도 이거 저 요즘 병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다 흔들고 있어요.
에너지 모르는 의사, 간호사가 요즘 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알려지고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땅 따먹기잖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필그레이트 세이브 10이에요. 왜 필그레이트냐? 이런 좋은 우리 신체 건강 상태 대사 증후군에 10명을 살려보자, 제발. 우리 휴즈 회장님의 거의 회사 사명이잖아요. 내 주변에 10명의 대사 증후군을 살려보자. 대한민국 5,500만 인구 중에 2천만이 전 당뇨래요. 더 무서운 거는 60대가 1위 지금 증가하는 거, 당뇨. 그 다음에 20대. 놀랍죠? 근데 20대는 내가 당뇨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식습관 바꾸지도 않아요. 당뇨래요, 당뇨. 그러니까 그 중에 10명만 살려보자라는 우리 회사 사명 비전이 필그레이트 세이브 10, 1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은 따라온다. 내가 먼저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돈은 따라온다는 원칙입니다. 제가 이걸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돌렸어요. 진짜 관리 잘 해드리면서. 근데 효과 보신 분들이 이상하게, 왜냐면 여자분들, 남자분들 특징이 혈관 깨끗해진 거는 피검사 아니면 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혈색 좋아지고 살이 빠지는 거는 다 알아봐. 주변에서 너 뭐 먹었노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 카톡에서 관리해주는 방이 늘고 하다 보니 커졌습니다. 네, 이거 전 남편이고 현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이 신랑이 청송에서 나고 자랐는데 어렸을 때부터 날씨 대본 기억이 없어요. 항상 고도 비만 그리고 그 그걸 뭐라죠? 아기 때 뚱뚱한 걸 뭐라고 하죠? 소아비만이었어요. 소아비만.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때 여기 가운데 교복이 터져가지고 늘 덧댔어요.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도 흔적이 있거든요. 하도 그때 많이 터가지고. 근데 그만큼 뚱뚱했었는데 네, 요요 없이 지금까지도 지금 키 179에 70kg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거 먹거든요. 한 끼 맛있게 먹되 항상 본인 몸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늘 이제 요요가 와서 걱정이었는데 네, 비포 애프터 애기 엄마입니다. 산모도 그리고 수유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임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남편분 30kg 2달 만에 빠지셨고요. 여자분은 14kg인가 빠지셨어요. 굉장히 효과 보셨고 중요한 거는 다 지방간 콜레스테롤 혈압 문제 때문에 보통 만나셔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염증 때문에 만나셨다가 다이어트가 덤으로 되더라. 그러니까 건강해지시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게 간호사 파트너 사장님이시고, 턱선을 보세요, 턱선.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된다. 한 달 만에 6kg 정도 빠지셨고, 지방간과 콜레스테롤, 혈압약을 병원에서 끊어주셨어요. 너무 관리 잘하셨다고. 얼마나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살이 굉장히 많이 한 20kg 가까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고혈압 때문에 만나셨던 분 결국에는 고혈압 약도 당연히 끊게 되셨지만 중요한 거는 살은 덤으로 빠지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좋은 고급 지방을 많이 드시면 피부가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이어트하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좋은 지방 단백질 같이 드시면 피부가 오히려 올라붙어요. 뽀샤시해지고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이 영양이더라. 좋은 영양은 그때 나한테 필요한 걸 찾아 드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직업이 사라져가는 현대 사회에 저 같은 MZ 세대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저 병원에서 돈 못 벌진 않았거든요. 저희 신랑도 그러니까 본인 사업하면서 벌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한 날 둘이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오빠 우리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했더니 신랑이 딱 했던 말이 집 한 채 샀겠지. 집 한 채 샀겠지. 대출 껴서 집 한 채 샀겠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들었던 생각이, 아, 내가 집 살라고 태어났나? 결혼하고도 목표가 집 사. 근데 주변 친구들 다 물어보면 집 사는데 현안이 되어 있어요. 내 친구는 강남에 뭐 몇 억짜리, 그럼 뭐 대구 수성구에 몇 억짜리. 근데 나는 변두리에 뭐 겨우 막 대출 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남들이랑 비교해서 내 삶을 자꾸 남들한테 끼워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자살률 우울증 1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간호사들 옆에서 샤넬 사면 난 에르메스 사야지. 없는 형편에 막 끌어모아서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옛날에 나는 꿈도 많고 열정도 많았던 사람인데 왜 누군가 비교하게 살게 됐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의료 파업 난리잖아요. 의사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떠나고 있대요. 동남아나 외국으로. 우리나라 살 수가 없대요. 앞으로 의료 문제 계속 올 거다. 계속 떠나고 있고 의사 없어지죠. 간호사 지금 대학병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작은 병원도 아니에요. 대학병원에서 무급휴직 준대요. 제발 좀 쉬고 오라고. 돈을 못 준대요. 그리고 제 최근에 무슨 병원이라 말을 못하는데 대학병원에서 5년 동안 임금 협상 없다. 못 올려준다. 돈이 없다. 대학병원이. 말이 되냐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때요? MZ세대
원잡 없어요. 투잡, 쓰리잡, 포잡 일하면서도 밤에 야간 뛰고 다른 알바 알아보고 아니면 저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저도 이제 노 은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 지키면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누군가의 건강 살려주면서 돈도 버는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지금 58년 개띠 시장이 완전 건강으로 완전 꽉 찼대. 우리 엄마 세대죠. 엄마. 엄마에서 저한테는 엄마에서 조금 더 언니 세대에서 건강 주고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지금 그쪽에서 다 잡고 있는데 전부 다 아프대요 지금. 요양병원 가거나 그나마 관리 좀 하신 분들은 혈압약 하나를 먹거나 심한 분들은 당뇨약 먹거나 지금 요 정도래요. 근데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선택하게 됐고요. 제가 원하는 봉사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에서 봉사 가죠. 리더님들 다 봉사 다니시고 해외 봉사 가시고 국내에서 해양청정 봉사 박유지 대표님 다니시고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 저는 말 한마디 앞에 나가서 대학 때만 해도 발표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요. 친구 부장. 남녀노소 친구가 됩니다. 여기 오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친구를 만들고 있는데 시간의 자유. 제가 원할 때 사업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일 알아눕는데 출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시간의 자유를 얻었고 회사에서 열심히 했던 여행을 지금 매해 보내주고 있습니다. 건강 찾았죠? 꿈 찾았죠? 그리고 글로벌 원커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비전 봤던 건 아이를 낳기가 두려워요. 현대인들은. 난임을 떠나서 저 지금 이제 교수님 계속 아기 낳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희망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나도 내가 앞길이 내일 어떻게 살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래서 한 명 낳아도 요즘 많이 낳는다. 지금 0.5명까지 2005년도에 떨어진대요. 출산율이. 바닥 나고 있는데 자신이 있어졌어요. 아, 이렇게 누군가 건강 도와주면서 돈 버는데 자신이 생기니까 아, 자식 낳는 거 돈 때문에 못 낳진 않겠다. 바빠서 못 낳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나라 법에서 상속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때요? 넥슨 상속할 때 봤죠? 상속세 때문에 아예 회사 망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속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려받으신 분 계시죠? 젊은 사업자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비전 봤던 건 앞으로는 플랫폼으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직업이 로보트는 어때요? 아, 일반 노동자,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 중에 대기업 다니신 분들 있거든요. 일반 노동직은 기계가 대신한대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전문직 있죠. 지금 영상의학과 의사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 왜? AI가 더 분석을 잘한대. 내 몸에 대해서. 사람은 실수하는데 AI는 실수하지 않는데요. 다 찾아낸대.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의사, 판사, 변호사, AI가 더 잘한대요. 계속 없어지고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간호사도 뭐 기계가 대신하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빨리 뭐 한 3, 40년 뒤도 아니에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 직업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플랫폼만 살아남는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산자.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면 총판한테 넘기고 돔에 넘기고 솜에 넘겨서 우리한테 왔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물건 소주값이 500원으로 시작했다가 5,000원에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뛰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고 직구를 만들고 요즘 직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문자 만들어 보자. 우리 옛날에 SMS 100원도 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 내가 공짜로 문자하는 창을 한번 김범수 회장님께서 생각했겠죠? 만들어 보자. 대신에 그 유통의 망에 멤버십을 모아보자.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지금 카카오 뭐 인형 만들고 뭐 난리 났잖아요. 은행 차리고 그렇게 부자가 되더라. 그렇게 만들었고 배달의 민족 어때요? 본인이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 만든 걸 유통해줘요. 그게 내 플랫폼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의 같은 의미거든요. 멤버십을 쌓아야 된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하는 이유가 멤버십이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나와 연결된 멤버십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혈압, 당뇨, 고지혈 있는 사람 길 가다 한 명 잡으면 다 있거든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케어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해주고 제품 안내하면서 굉장히 건강해지셨고 이분이 사업을 하시게 됐어요. 다이어트는 더 쉬워요. 그냥 길 가다 한 명 잡아 다 다이어트 해야 돼. 그래서 다이어트는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개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 금액도 착하잖아요. 그 다이어트를 시켰고 한 명은 피부 질환 개선 그리고 이제 비염 굉장히 심했거든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성경에 나오나요? 혈압이 혈압을 낳고 다이어트가 다이어트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피부 질환 데리고 오고 그 본인 아픔이 자꾸 저는 자궁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자궁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멤버십이 막 불어있다. 제가 모르는 시작은 아는 사람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소개가 나와서 어디 가보면 이렇게 미팅하고 밑에 이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뭐 조금 처음 보신 분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직급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말하는
네, 연봉 1억의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불과 이게 이제 제가 사업 2년 차거든요. 뭐 열심히 했죠.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만약에 이거 일 굉장히 쉬운데 돈 많이 든다. 그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내가 한 만큼 주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아무리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자부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살았어요. 똑같이 간호사들이 남들 뭐 수 선생님 볼 때 더 열심히 했다가 딱 가면 딱 간호사들 약간 싸가 없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안 계시면 그냥 대충대충 그냥 모르겠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받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 남들 보지 않을 때 더 잘해야 된다 주의라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때요? 옆에 대충 하는 친구랑 나랑 연봉 차이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게 항상 억울했어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오르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내가 열정이 있는 만큼 내가 열심히 누군가 살리는 만큼 자꾸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밌다. 어느 순간 눈에 불 켜고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다. 그리고 회사에서 여행까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열심히 했더니. 근데 이게 제가 유니티 만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병원 출근했다가 응급실 출근했다가 병원 출근했다가 응급실 출근이 아니라 입원이죠. 맨날 병원만 왔다 갔다 했던 제 삶이었고 그 신랑 좀 날씬하게 나왔는데 저도 100kg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이제 큰 회사에 다니다가 대리까지 땄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평생 10년 뒤 과장 차장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겠다. 삶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 보였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빨리빨리 잘리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내 업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영업 준비하려고 대구로 와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사업하면서 돈을 꽤 잘 벌었어요. 벌었는데 왜 이것을 포기했냐? 저희는 더 큰 가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의료시장 난리잖아요. 건강시장은 더 커질 거다. 지금 대한민국 건강시장 6조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 말해요? 25조까지 커진대요. 2028년도 25조까지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난 거거든요. 돈이 없어도 건강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시대가 온대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빨리 선택을 했죠. 건강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겠다. 그러다 보니 삶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평범했던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근데 뭔가 보이는 이런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내면이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구나. 이것만 저는 간호사만 했기 때문에 간호만 인생인 줄 알았더니 내가 시야만 넓혔더니 세상에 참 많은 일, 내가 도울 일이 많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고, 처음에 다들 그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저런 거 못할 것 같아. 나는 나이도 많고, 아니면 나이가 너무 어리고, 인맥이 없고. 저 인맥 몇 명 있다 했죠? 3명인데 심지어 그 2명이 가족이 있어. 친정시댁. 친정시댁. 가족이었어요. 근데 가족만 건강해도 내 삶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도움 주셨던 분들 꼭 이 자리에 안내하시거나 그러니까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표님 계시고 스폰서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쉬웠습니다. 도움 주시고. 그랬고 지금 다음 주 리더십 세미나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따로 뭐 책으로 파고 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때요? 이번에 강사진이 진짜 저도 이런 강사들 섭외를 못 하는데 네, 임채욱 대표 그러니까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일반 건강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이 강의를 들었을 때 너무 풍부한 강의들이에요. 효과적인 미팅 관련돼서 사업자가 궁금한 Q&A 박종호 대표님 풀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휠그레이트 인바디 활용법. 우리 인체가 어떻게 인바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박혜정 대표님. 또 박혜정 대표님 중의학 하셔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진짜 그쪽 한의학 중의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너무 또 유익한 강의 해주시고요. 그 의사가 바라보는 유니스 가치와 비전 현 의사시잖아요. 신명준 대표님이자 박사님이시고 의사가 바라보는 유니스 가치와 비전 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분명히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어때요? 전미영 교수님 2025년 트렌드 코리아 경제학자들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책 트렌드 코리아 모르는 사람 없죠? 김난도 교수님, 전미영 교수님 집필하셨잖아요. 교수님 초대하셔서 우리나라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셨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업자들은 이분 강의 들어갑니다. 박미수 대표님 강의. 마인드셋, 진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더 넓은 폭으로 살아갈까? 사업자들에게 진짜 비전이 되는 박미수 대표님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만을 기다리고 있고 내년 여행 어때요? 나트랑입니다. 회사에서 그 호텔을 전체 5성급 호텔 전체 빌렸고 전세기 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확정입니다.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함께 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커다란 우주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유니시티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나입니다. 제가 이제 난임 치료 받을 때 일기를 열심히 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아플 때는 간절한데 낫고 나면 잊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했을 때 나 진짜 교수님 진짜 잘 바꿔보겠습니다. 약 처방해주지 마세요 했다가 딱 끊는다 하는 순간부터 뭐 진탕 내 맘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 써놨던 걸 다시 읽어봤어요. 낫고 나서. 근데 제가 제일 감동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제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한테 왜 이렇게 간절하게 썼는지 참 애기도 없어 본 사람이 이런 모성애라는 게 근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아, 엄마가 나 태어날 때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우주보다 소중한, 별보다 소중한, 세상보다 소중한 이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소중한 난데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다시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유니티 안에서 건강도 찾았지만 뭐 돈도 돈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라는 가치를 발견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삶을 좀 반추해 보시고 진짜 내 삶을 어떻게 살면 좀 더 풍요롭게 메이크 라이프 베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실지 조금 생각하시고 좀 더 앞으로 메이크 라이프 베러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